자, 잠깐만 박선원 의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선원 의원 오랜만에 모셨는데 예. 기자회견을 아주 무시무시한 걸 하나 하셨어. 기자회견 다시 한번 봅시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김건희의 양아버지격인 김충식 메모에는 1.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라는 내용으로 카이가 진행 예정이었던 FA50 수출권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김건희의 친오빠 김모 씨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주택 분양 사업 등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말레이시아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FA50 경전투기 18대에 대한 계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돈이 마약으로 대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무시무시한 지금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의원님. 네. 국정원 출신이시고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정보가 제일 많다는 박선원이 함부로 의혹 제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전투기 수출 대금이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그게 마약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마약으로 대금을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네. 이제 우리 카이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보람에도 생산하고 해서 한참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카이가 어떤 계약을 하면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23년 2월 24일에 이제 그 착수한다. 그러니까 FA50을 수출하는 걸로 네. 착수한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23년 5월 23일부터 이제 착수금의 일부가 들어오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개 이제 비행기를 이제 수출하자 그러면은 계약금조로 네. 약 한 20% 정도가 이제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들어왔고 선수금은 들어왔고. 네, 이것이 이제 들어온 이 돈을 가지고 에이전트한테 돈을 줘야 돼요. 수수료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이 거래를 이제 중간에 성사시킨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리베이트가 있군요. 그 돈이 들어오면은 이 중에 일부를 이제 다시 고생했다고 이제 그 돈을 보내줘야 돼요. 합법적인 리베이트예요. 네, 그 이 돈을 이제 보내준 업체가 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에이전시인데 카이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냥 개인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에이전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이전시한테 간 돈 중에 일부가 다시 마약 대금으로 사용돼서 마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비행기를 사 가면서 팜유로 그러니까 이제 달러 대신에 팜유로 내면 안 되겠냐. 당신들이 팜유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냥 팜유는 그냥 우리가 많이 수입을 했고요. 팜유를 수입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착수금 일부가 카이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이 이제 에이전시로 가는데 그 에이전시가 이제 그 김건희 쪽 관계자 가족이다. 라는 의혹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서 이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비행기 값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팜유로 가져가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마약을 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네. 정리를 하자면 그 정상적인 대금이 들어왔어요. 선수금이. 그 이 F50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무기 거래는 그 커미션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그 커미션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한테 줬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에이전트가 받은 돈의 일부가 마약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돈을 말레이시아 에이전트한테 줬는데 말레이시아 에이전트한테 갔던 돈이 마약의 형태로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착수금조로 한 2, 3천억이 받았고 이 3천억에 대해서 한
300억이 나갔고 300억이 나간 중에 일부가 마약을 사서 들어왔는데 이게 그 김건희 김충식의 커넥션이다. 라는 의혹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 우리가 난리가 났던 인천세관에서 마약에 무사 통과한 사건 이게 그 사건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관세청에 확인을 했어요. 그 전국의 공항에 비행장에 CCTV가 몇 대 있느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을 때 전국에 500에서 1000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폭을 넓게 이야기하는 건 보안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 그냥 주고 폐기를 했는데 모든 공항에 짐 찾는 곳에부터 다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조차도 채택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에서는 국제범죄 담당 부서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지금은 스캠 문제지만 캄보디아에서 스캠 문제지만 가장 중시했던 것은 마약 범죄 단속이에요. 국제범죄에서. 이런 거예요. 자 성격을 이해해 볼게요. 네. 이게 맞나 들어가 주십시오. 자 정상적인 F-50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커미션을 에이전트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에이전트가 받은 그 돈을 마약은 이제 부풀려 줬겠죠. 마약이니까 더 비싸죠. 부풀려서 그게 세탁이 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그 에이전트가 항공기 전투기 에이전트가 마약상이에요? 마약상은 아니어도 되죠.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김건희의 양아버지 격이라는 김충식의 이 메모가 카이 사장 강구영 말레이시아 비행기 36대 중 18대라는 메모가 있었고 이 메모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18대 분에 대해서 1차 계약된 거는 맞고 그리고 그 돈의 액수가 꽤 많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한 1조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그중에 20%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FA50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26년부터 29년까지 인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흔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카이가 수출을 하는데 이때 이 말레이시아하고 한국 사이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수료를 줬어. 돈을 줬어요 일부를. 왜냐하면은 착수금의 일부가 들어왔으니까 2천억 들어왔으면 10% 200억을 줬어. 줬어요. 줘가지고 했는데 이 집단이 김건희 쪽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200억이면 한 20억 정도 워낙 싸니까 그쪽에서는 20억 정도의 마약을 들여 보내면은 여기 사서 보내면은 여기서 한 10배에서 20배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돈을 받아서 튀기기를 한 거죠. 그 에이전트가 그럼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서 보냈다 이거. 그렇죠. 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이전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카이에서는 정상적인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에이전트가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에이전트가 김건희 씨 혹은 김충식 씨 라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받은 돈 그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김충식 혹은 김건희 쪽에서 튀겨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200억 중에 20억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그걸 그냥 되돌려받으면 얼마 안 되니까 마약으로 튀겨가지고 커미션을 되돌려 받는 거다. 그 과정에 마약이 연루됐고 마약이 그래서 인천에서 그냥 무사 통과됐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는 그 받은 돈은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은 100억을 받았다면은 100억 갖고 내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마약으로 해서 이걸 500억으로 튀겨야겠다. 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약을 구입해서 마약으로 다 한국으로 다 몰래 보냈고 어쨌든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의 백을 얹고 무사 통과시키려고 했다. 근데 무사 통과됐다가 걸린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무사 통과를 할 수 없는 거는 관세청에서 그 수백 개 이상 전국의 모든 비행장에 그래서 걸리긴 걸렸는데 다 걸리고 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이 국가정보원이 이 마약 거래 국제범죄는 중심이에요. 경찰이 뭐 백혜련 경제 열심히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국정원이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전혀 국정원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서도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당연하죠. 나가야죠. 인천공항 모든 그 비행장은 다 국정원이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 CCTV가 있는데 안 나타나고 있고 국정원에서 이걸 잡으면은 최하 5명이 특진이에요. 그다음에 백혜령 팀도 다 특진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국정원 중심에서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잡으면 검찰에 넘기잖아요. 그럼 검찰 수사관도 여기 특집 명단에 들어와요. 무시무시한 의혹적인데. 2명 이상이 들어와. 그럼 한 10명이 특진을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업계에서는 이걸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가졌던 의문은 이걸 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막았을까? 이게 제일 큰 의문이었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걸 막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무마 내지는 무마를 한 거잖아요. 네.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막았죠. 수사를 막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의혹 제기는 이 의혹 제기가 맞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네. 지금 의원님이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할 만한 뭔가 첩보를 얻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국범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제범죄 예. 이쪽에서 국범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있어요. 정보위에 국정원에 단 한 번도 지난 윤석열 기간에 국가정보원이 중심에서 마약을 잡았다는 게 없어요. 뭐 한 건이 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수도 없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특진도 시키고 언론을 때리고 해가지고 마약이 못 팔리고 차단을 시켰는데 국가정보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안 움직이면 경찰이 힘을 못 받고 검찰한테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강하게 밀고 갈 수가 없어요. 검찰의 마약반하고 이 고리를 국정원이 풀어줘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틀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의문을 가지게 된 정황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그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박 의원님이 말하신 게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일가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커미션을 받은 돈을 갖다가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뻥튀기. 그 관계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혹이 있다. 그건 의혹 정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지금 특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제 이 언론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혹을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고리는 특정으로 확정은 아니고 그런 첫 번째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라. 첫 번째 의혹은 여기서 그 에이전트가 그러면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 에이전시 회사의 그 에이전시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그 법인의 키맨이 누구냐. 키맨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무기거래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큰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것의 사건 한 건 한 건 계약을 담당하는 키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 이런 거죠. 그 키맨이 지금 김충식 혹은 김건희와 그렇죠.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카이에서야 당연히 알겠죠. 그 카이는 키맨이 누군지는 알겠죠. 에이전시 안에서 누가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누가 키맨인지 알죠. 그러면 거기까 그쪽에다가 야 그거는 너희 법인에 가지면 그 사람 돈이고 서로 아니까 그렇게 처리해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그 키맨이 마약을 사가지고 그다음 단계지 그다음은 이런 거는 카이는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네, 그거는 모를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단계 그 키맨이 김건희 혹은 김충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그게 마약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다음 그렇죠. 단계예요. 네. 그리고 네네 우선 그 무기중개 리베이트 관련해서 이제 박선원 의원님하고도 그 한 몇 달 전에 통화할 때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보통 작게는 3% 많으면 5에서 8%가 기존 관행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대략 8%. 근데 무기중개상의 그 리베이트 중개 수수료가 근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 들어와서 8%에서 12% 이 정도로 올라간다 하면서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여의도에도 있고 개인도 있고 로펌과 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수수료 너무 많이 줘야 된다.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로 불만들이 많았고 의원님이 어제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원래 그 동생 김진아 씨가 이제 조우바루라는 데서 말레이시아의 조우바루라는 데서 살고 교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하다가 이제 접고 교민들하고 하는 골프 정모에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정모에. 그런데 한 번 이렇게 갑자기 말없이 사라지면 2주 정도를 어디를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교민들도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발표 이후에 말씀 온 거는 이 무기 중개 관련해서 한국 대령 출신이 끼어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부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개입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에이전트인데 거기에 에이전시 행사하고 한국 대령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그 사람과 김충식 혹은 김건희 씨의 아직은 연결 고리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박선원 의원은 뭐 지금 무슨 받은 제보나 첩보가 있으신가 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렇죠. 말씀하세요. 핵심은 국정원 국제범죄 담당 부서 그쪽에서 이제 움직여서 나와야죠. 거기서 나올 게 있다는 거죠. 추궁해야죠. 예.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공항 전체 보안 상황 그다음에 비행장의 상황 관리. 누군가 안다면 국정원이 알아야 될 내용이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막아도 국정원이 막는. 그렇죠. 지금 국경이 뚫렸어요. 인천공항 우리 관문이 뚫렸어. 이거를 국정원에서 백혜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했으면 끝난 문제예요. 근데 국정원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렇죠. 자기들이 그때 막지 못했거나 방관한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백혜령 팀하고 그 국정원 팀이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추적하면 돼요. 그럼 박 의원님은 국정원은 알고도 그러면 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근거는 아니 근거는 지금 말할 수 없나 봐.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 정보원들이 마약 커넥션이라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우리 국정원이 추적해가지고 하다못해 컨테이너 안에 숨겨진 마약까지 잡은 게 얼만데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면 국정원 알고 있었지만 권력이 직접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거나 아니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4급, 3급들 우리 한 계급 올라가는데 10년에서 최하 8년 이상 걸려요. 그걸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하나 해결을 하면은 한 번에 가는데. 특진을 하는데 이 특진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특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10명이 특진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 이런 비슷한 의혹 근거 없이 대통령실이 마약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야 너무 멀리 간다 야 라고들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움직여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 나옵니다. 왜 안 합니까 이거를?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갔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한 200kg 들고 와가지고 파는데 그 10명 이상 넘어 있는 운반책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이 감추고 억누르고 관세청에서 설치한 그 CCTV 자료까지 있으면 다 나오는데 그 수사를 억눌렀기 때문에 못 파고 있는 거고 백혜령 경정팀은 국정원하고 손을 못 잡았기 때문에 검찰의 벽을 못 넘은 거죠. 검찰의 벽을 국정원하고 백혜령 팀하고 했으면 못 넘는 이때까지 나온 의혹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의혹인데 제일 무시무시해. 떨고 있어 지금.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막 팔고 거기에서 몇 명은 죽을 거고 어유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그 경고 FA50 전투기 리베이트만 해도 상당한 금액일 텐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한 번 더 튀겨야 된다. 튀겨도 그 마약으로 뭐 몇십 배를 튀겨. 그러니까 마약으로 튀겨. 제일 크게 튀겨지겠죠 마약이. 마약 카르텔이 움직여서 그냥 들어와서 이제 놓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마약 아니 커미션을 띄고 시작했겠죠.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년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등장 1년도 안 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저렇게 감옥에 가 있고 있으니까 니들이 이럴 수 있겠어 생각하지만 그때는 8개월 무서운 게 없을 때죠. 정권 잡은 지 8개월 9개월 됐잖아요. 근데 손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돈을 들여오는 방법이 그리고 저기 돈을 만드는 방법이 안 되잖아. 그래서 뻥튀기 한다고 20억이 20억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20억이 500억이 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네. 그런 뻥튀기 방법은 마약이 최고긴 한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거지. 홍성 기자님도 설마. 아니 저도 그래서 뭐 반신반의하긴 하는데. 저도 반신반의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라. 네? 국정원이 움직이고 다 그냥 반신반의로 해놔요. 네, 다 반신반의로 의혹 제기로. 네. 어쨌든 그때 백혜령 경장 그 부분이 그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종결이 돼버려 갖고 기본적으로 의문은 많이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어요. 수사하지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니까 막았습니다. 어떤 힘이었는지 그걸 밝히는. 그거는 진짜 이상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아니 지금도 시무정도 없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의혹인데 지금
김건희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나온 게 아니라 뭘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겨레 김한 기자가 자기가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확인할 길이 없고 제보는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가 왕족이고 자기가 이것도 반신반의로 해야 될 거야? 이것도 반신반의. 왜 또? 그런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이 기간도 23년 3월이잖아요. 그때가 이 제일 힘이 넘칠 때 마음대로 할 때 설마 조선 왕실의 보물을 가져갔을까 싶기는 한데 하도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근데 자 용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저기 한남동 관절을 이렇게 합참의장 거를 뺏었잖아요. 뺏은 게 아니라 이제 한남동으로 관저가 갑니다. 근데 갔을 때 김건희는 그림을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관저에 거는 그림과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구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어제 국감에서 보면 그 경복궁에 있던 그림 그대로 베껴가지고 대통령실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족이니까 그런 거 한 거야. 한 건데 특별히 뭔가를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사이즈는 가져가 가지고 그거는 그냥 침실에 갖다 놓는다든가 왕의 물건 나도 왕족이니까 왕의 물건을 그냥 옮겨 놓는 거지. 근데 없어졌으면 그게 금방 뽀록이 나지 들통이 나지 그게. 근데 기록을 안 남겼다고 하니까 전혀 다른데 유사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사한 사례 뭐? 우리나라에 이제 모 기관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림을 많이 사더라고요. 많이 샀어요. 기관에서? 네, 모 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림이 모자라요. 숫자가? 모자라. 그래서 그림을 어디다 보관해놨다고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전직 대장이 가져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전직 대장? 김건희? 아니. 정보기관 장이 가져갔답니다. 예전에 사례를 얘기하는 건 또 이 기관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죠. 정보기관에 무슨 그림과 도자기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 이거죠. 있더라는 그러니까. 거죠. 나라 돈으로 사놓고 자기가 가져가 버린 경우가 있더라. 갈 때 가져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것도 가져가신 분이 계시고 그림도 가서 보면 안 맞아. 왜 안 맞냐 그랬더니 5개 샀는데 왜 3개가 없어? 아니 이제 왜 없어 그러면은 밑에 창고에 있습니다. 그 창고에 가보면 없어. 왜 없냐 그러면은 사실은요. 사실은 국정원장이 가져갔어요. 전직이. 누구라고 말 안 하고 전직 누가 가져갔습니다. 맞아. 그런 거지. 그런데 어질어질하네. 누구 이응 씨잖아, 이응 씨.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식이에요. 관저도 안에 있는데 관사가 있는데 바깥에다 만들고 거기다 그림 그린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례 비슷한 것. 근데 않다. 도사 법사들이 그 그림을 그리고 어떤 그림이 필요하다 누구를 잡아준 그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또 뭘 의심하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도력이 있는 도력이 있는 그림이다. 혹은 도력이 있는 물건. 반지야 이거 절대 반지야? 그런 거 있잖아. 기가 막 느껴져.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 홀리 그레일 찾잖아. 서양에서는 예수고 동양에서는 부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처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갖다 놓으면 귀신을 막아준다 이거야. 부처살이? 아니 그게 뭐든 간에 그런 불력이 있는 물건을 찾았을 수도 있어. 어질어질하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봐야 돼. 아니 뭐 비슷한 얘기를 저도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김건희 주변에서 들었는데 비슷해.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비슷한데 에이 무슨 영화도 아니고. 아니냐. 김건희 씨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띄워봐봐. 저렇게 가져갈 수 없는 거는 그림을 베꼈잖아. 그 왕의 건물에 있던 거야. 자기가 왕족이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좀 베낀 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수장고에 뭔가를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요. 딱 보고 찾으러 간 거야. 찾으러. 그거 어딨냐 이렇게 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있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수장고에 다 있는데 수장고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2027년에 전시하려고 한 건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보관하는데 언젠가 한번 대체하고 놔둬야 되겠다. 전시회 말고 그냥 지금 항상 있는 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자. 여기에도 수도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워낙 많으니까 발을
치일 정도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김건희 씨 그때 천공 얘기 나오고 건진법사 얘기 나오고 막 도사들 만나고 그럴 때 아니야. 네. 도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귀신을 어떻게 막느냐. 애꾼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때 물건 여기 부처에 도력이 있는 물건이 거기 조선 왕조실로 보면 뭐가 있어. 가가지고 찾아보고 그거 있나? 그게 그림이든 뭘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갖다라고 집에 걸고 싶지. 그랬을 가능성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제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박선원 내란 프레임 걸어서 자기가 이렇게 이 모양 이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아내 손 부러지고 아들 아킬레스건 부러지고 우리 큰아들 뇌염으로 죽을 뻔하고 거기에 8월 9월에 다 일어났어요. 아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도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짜 바로 살아났어요 우리 아들. 진짜 죽을 뻔하다가. 이건 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지러워. 8, 9월에 전혀 뉴스 공장 못 나왔는데 구독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박원원 TV 많이 봐주시고요. 죽을 뻔한 걸 제가 뚫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야? 아니 우리 가족이 목사님 좀 소개해줘. 아니 우리 가족이 빤하잖아요. 저 있고 아들 있고 와이프 있고 근데 아들 둘이 죽을 뻔했고요. 마누라 손 부러졌고 저도 9월 하순에 그 감기몸살로 죽을 뻔했거든요. 아멘. 이걸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귀에 솔깃해요. 박선원 TV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까 그 말레이시아 그 부분은 워낙 이게 좀 센 그건데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선뜻 믿기는 좀 믿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 마약이란 건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사업이잖아. 그런데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까지 이 밑바닥으로 저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그죠?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유력 인사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겠다. 미국의 유력 인사라는 건 미국의 아니 미국 어쨌든 근데 정보기관에 있는? 아니요 정보기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첫 번째 모든 마약은 국가가 통제했다. 두 번째 서양의 모든 권력자들은 마약으로 돈을 벌었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미국에서 온 누군가 네, 그렇죠. 한국이라고 예외겠느냐. 라는 말을 절대 해서 예외가 아니다. 마약은 국가 통제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한 구멍 뚫어줘서 관리해서 금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권력자가 갖고 있다. 라는 힌트를 줬다고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주사 한 방이나 이런 것도 다 기록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 실력자가 누구예요, 미국에? 아니 실력자가 아니고 유력자. 유력자. 네, 현 미국 정부의 실력자가 아니고 유력자. 과거에.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저도 사실은 반신반인데 이제 그냥 내란 시기에 저한테 어떤 제보가 오면 제가 박선원 의원님께 밤 11시쯤 돼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제보가 있는데 이런 게 맞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확인을 크로스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반신반인데 박 의원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게 다 크로스 체크하고 다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반신반의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네. 수사 딱 들어가면은 한 달 내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네. 이미 국정원에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설마 거기까지 가려하고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안 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네. 특검이 그쪽을 한번 봐봐야 된다. 네. 일단 칼과 그 리베이트를 갖다 말레이시아에 누구한테 줬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에이전트가 법인이나 뭐 기업이겠지만은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구조를 잘 모르긴 하지만은 특정 개인들이 무기 거래상은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얘한테 쏴줬는지 만약 그리고 그게 김건희의 일가라면은 아까 뭐 친동생이나 뭐 오빠라면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일단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1차 마약은 두 번째고. 그렇지.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고. 그 사람이 금방 나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 현지에 예를 들면 얼마를 갖고 있느냐 계좌에서 그래 그 돈의 이동이 어떻게 됐냐 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1단계까지만 해놓고 조만간 다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자, 수상고도 들여다봐야 된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관세청장님. 네. 오늘 이제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 관련해서 몇 번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제 주로는 마약 밀수 자체가 아니라 적발 이후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중심으로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약 밀수 사건 자체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백혜룡 경정 관련해서 화제가 된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이라고 하는 게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건이고, 필로폰 24kg을 인천공항 입국 시에 밀반입한 건데, 필로폰 24kg이라고 하면은 80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네. 79만 그렇습니다. 명 동시 투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예. 근데 이게 정쟁에 가려지면 안 되는 부분이 80만 명의 국민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무슨 어디 항만도 아니고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됐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이게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마약을 들고 인천공항에 입국한 날짜가 2023년 1월 27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첫 번째 조직원을 최초로 검거한 게 한 달 뒤인 2월 27일 맞습니까? 네. 그럼 밀반입된 24kg 마약이 전량 회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유통이 됐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 24kg 반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반입됐던 날 1월 27일에 공항에서 적발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한 달 뒤에 이미 국내에 반입돼서 유통 또는 여러 소지자들에게 전달된 이후에 이걸 적발했는데 공항에서 왜 이걸 적발을 못했지? 라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게 6명의 운반책이 24kg을 한 사람당 4kg씩 나눠서 신체에 은닉해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뭐 모방범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실관계 얘기 안 할 거고요. 근데 이게 4kg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제 이거 들고 왔다는 건데, 이게 한 봉지에 1kg, 요거 4개를 한 사람이 몸에 소지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게 4kg을 한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상당히 큰 분량이에요. 포대로 치면 요 정도 규모.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AI한테 주문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게 40g도 아니고 4kg을 몸에 붙여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세관은 발견을 못했다. 근데 이게 공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뭐 항만하고는 다르게 출구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안이 가장 철저하고 첨단 공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공항에서 이런 거를 걸러내지 못해서 한 달 뒤에 잡았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마약 반입에 있어서 너무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 정도 양을 잡아내지 못한 게 의아한 일이다 보니까, 특히 공항이 뚫렸다는 게 의아한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세관에서 놓쳤지 하면서 의혹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정쟁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이 좀 환기된 것을 계기로 적발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제도 개선이든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이 이제 신변 은닉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구식, 뭐 이렇게 몸에 붙이는 방식.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확인해 보니, 지금은 마약을 신변 은닉한 게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세관에서 신체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은 EU마저도 동의 없이 이게 마약 신변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신체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1월 말이다 보니까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두터운 옷을 입고 있어서 네. 좀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 검색 장비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잡아낼 수도 있었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보강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첨단 검색 장비 가운데 하나가 그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인데 당시에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밀리미터 검색기를 설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확충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3년에 반입된 사건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사건이 많이 조명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니 우리 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마약이 반입될 수 있나 하면서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장비 구축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